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오늘 3일째 수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근영입니다. 춘3월이죠.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위에 티셔츠를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입었던 옷이긴 한데요. 어떠세요? 오늘 날씨도 좋았고 색깔도 이제는 이제 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오늘 안경도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오늘 끼는 안경은 저희 둘째가 공부할 때 끼는 UV 차단 안경인데요. 초등학생 둘째가 끼는 안경을 훔쳐서 오늘 와봤거든요. 저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떨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도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좋았지만은 여전히 좀 코스닥은 그래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등 빼고는 좀 여전히 재미가 없었고 제약바이오 일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였는데 조금 쉽지 않은 장이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쪽만 가고 나머지는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좀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장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쿠쿠쿠님 골프장 갔다 오셨나 봐요. 아닙니다. 이거 골프버가 아니에요. 그냥 색깔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님 화사하고 좋습니다. 김근호님 부장님 멋있어요. 좋습니다. 초던님 UV 차광막 안경으로 무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프로님도 보면 이렇게 선글라스 끼시잖아요. 여기가 이 라이트가 엄청 세요. 그래서 눈이 부셔가지고 도저히 지금 그냥 할 수 없는데 제가 선글라스 끼면 또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다른 안경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안경 벗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또 무서워하지 마시고 해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설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죠.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첫 출발은 1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시장 자체가 힘있게 시작하지는 못했는데요. 반도체 업체 주가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죠. 이쪽은 좀 주춤하긴 했지만은 초반에 반도체 소부장 쪽은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2차전지 특히 이제 장비 업체 아침에 PNT나 CIS 하나기술 등은 강세 출발 보이면서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 2, 3일 정도 올랐죠. CIS하고 PNT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기술도 좀 아침엔 좋았고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일부 오후에는 차익신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업체가 일단 2, 3일 동안 괜찮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은행, 인터넷, 화장품 면세점, 신재생에너지와 MLCC, 그다음에 우주항공, 초전도체, 의료 AI, 원격 진료와 AI 챗봇 등의 테마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초반 하락 출발했던 시장은 코스닥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다소 조금은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중국발 실적 둔화 우려에 시장에서 애플이나 테슬라, AMD는 이제 종가 무렵에 회복을 많이 했지만 아무튼 지금 중국 쪽에 실적 둔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빅테크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일단 코스피에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주도업종 부진 속에 외국인들 순매수 지속하면서 일부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국내 소형주 AI 모멘텀 지속됐고, 그 다음에 AACR 등의 학회 기대감에 헬스케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이죠. 미국 증시 대비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다소 좀 저는 선전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느끼기에는 오늘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왜냐하면 미국장이 꽤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꽤 많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 미국 증시가 전일 많이 빠진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나 시장의 악재는 아니었다 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애플이나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개별 종목의 이슈가 좀 크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은 둔화 상태로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했습니다. 4.3% 정도 위로 이제 치솟았던 금리가 최근에 좀 빠지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16%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빠지면 국내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 좀 띄워볼까요? 이게 이제 2월달 미국의 ISM 서비스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52.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new orders,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 주문은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백로그 같은 경우도 조금 늘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이 최근 3개월간에 2달간 위축 국면으로 좀 들어갔다. 그리고 배송 시간도 다소 좀 하락을 했고요. ISM 제조업은 뭐 신규 주문도 뭐 2월에 비해서 전월 대비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지표가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빠지면서 오늘 다소 좀 국내 시장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오전에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 종목들이 초반에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가 또 부진하면 또 의외로 뭐 코스닥 쪽이나 이렇게 많이 빠져있던 성장주가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오후 들면서 밸류 관련된 저 PBR주들이 다소 조금은 이제 회복을 또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코스닥은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와 화학, 서비스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기계와 운수 장비, 금융업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금일 1월 17일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최대치까지 좀 팔았는데 한 3천억대 정도 팔았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을 이 정도 판 것은 꽤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운송 장비 부품을 매수했고 화학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의약품과 의료종밀, 전기가스 외에 대부분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매도 그리고 일부 반도체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이제 오전장, 오후장 시속 게임을 하면서 뭐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 그리고 일부 이제 방산주나 우주항공 쪽으로 좀 테마가 쏠리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창환님, 본부장 아니세요? 우리 그 헤르메스 세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같은데요. 잠시 부장님 응원 왔습니다. 히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JJY님이 맞나요? 박 부장님 오늘따라 살인 장난감 출연 영화배우 닮아 보이심. 무슨 살인 장난감 영화배우? 어떤 영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 혹시 척키는 아니겠죠? 척키는 아니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조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또 구석구석 또 괜찮은 쪽 그리고 굉장히 안 좋았던 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지금 3월 들면서 지금 3, 4월 쪽에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쪽이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3월달, 4월달 뭐 초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회 분위기가 좀 이어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금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이제 미국의 암학회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AACR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이게 뭐냐면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Annual 미팅 2024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현지 시간으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초록이 이제 공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암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제출했던 항체인 AR062 연구 결과가 공식 발표 주제로 이제 채택됐다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레고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5개의 초기 파이프라인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였고, 루닉 같은 경우도 신규 연구인 7편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파로사이 바이오, 그 다음에 앱클론, 신라젠, 에이비온, 그 다음에 큐리언트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시장에서 관련된 쪽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흘러오는 것이 보인다인데요. 자, 삼성증권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삼성증권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월 평균 코스닥의 제약지수 수익률입니다. 이게 2019년부터 22년까지의 평균 수익률인데요. 어떻습니까? 3, 4월 어떠세요? 3, 4월. AACR 초록과 개최가 되면서 이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내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몇 년 동안 평균치를 본다면 3, 4월 달에 제약바이오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일단 초록을 발표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IBK 투자증권, 오늘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개최되는 부분들은 이제 아스코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훨씬 더 관심을 사실 많이 받죠. 좀 전에 표를 보여드렸지만 6월달 정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관심도는 사실 아스코가 좀 더 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보다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3, 4월 쪽에 상당히 좀 비중이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ADC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역시 이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초기 파이프라인이 나오고 여기 일단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뭐 코로나19, 뭐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 비만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분석, 뭐 의료 AI, 뭐 이런 것들, 면역 항암제 이런 관련된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일부 리포트가 좀 있어서 관련 자료가 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국내 주요 기업의 카탈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결국 종목들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딱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뭐 적응증이라든지 진행 단계, 그리고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 그리고 25년까지 타임 스케줄대로 어떻게 각 종목별로 이 모멘텀들이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 한 가지만 딱 보시면 종목별로 이렇게 어떻게 갈 수 있고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임상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보실 수 있는 표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건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원본을 찾을 수 있어서 보신다면 좋고요. 만약에 원본을 리포트를 못 찾으시면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에 제 원고를 이제 보시면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제 이 컨텐츠가 아마 왜 지금 3프로TV 이 본 채널에 올라오지 않느냐 이런 모습 아직도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개별 제 방송 관련된 50분짜리 개별 컨텐츠는 3프로머니라는 별도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기 힘들 텐데 골뱅이 3, 그 다음에 PRO, 그 프로죠. 그 다음에 머니, MONEY, 그러니까 골뱅이 3프로머니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냥 3프로머니 치시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뱅이 3프로머니라고 영어로 이렇게 쳐보시면 채널이 나오니까 그 채널 쪽으로 오셔서 개별 50분짜리 제 컨텐츠를 따로 별도로 올라오는 컨텐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 찾겠다 하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HYJ님, 팬들 요구를 바로 반영하시는 열정 응원합니다. 인텔리해 보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이 나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박 부장님 시향 최고.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너무 저도 방송 잘 듣고 있고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쪽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좀 할 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었죠. 역시 강하고요. 뭐 주도 섹터로서도 충분히 면모를 가지고 이렇게 뭐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역시 이제 CXL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AI 열풍 속에서 차세대 메모리를 주목받고 있는 이 CXL, 이건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데 이게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굉장히 좀 뭐랄까 힘을 좀 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저희 추정입니다만,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HBM 관련 쪽이 이제 지금 하이닉스보다 약간 좀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XL 쪽에서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강점을 이제 하이닉스보다 강점을 갖고 있는 CXL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좀 방점을 찍으려고 전력 투구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엔비디아가 이달 뭐 올해 이번 달이죠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의 세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AI 컨퍼런스인 GTC 2024에서 아마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CXL이라는 주제로 아마 발표가 삼성전자 쪽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CXL 관련된 기반에 대해서 이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된 기술을 D램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상용화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선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행보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CXL 기반 D램 기술을 개발을 이미 했고요. 업계 최고 고용량인 512GB 제품을 이제 개발 22년도 했고 업계 최초로 CXL 2.0 제품을 개발을 작년에
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말고 CXL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큰 시장이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열 인텔리전스라는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쪽의 자료에 따르면은 2030년 기준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메모리 시장에서 CXL 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약 200억 달러 20%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한 27조 원 시장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나 뭐 다른 뭐 하이닉스도 분명히 이제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CXL 관련 종목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종목들이 이제 네오셈, 뭐 TLB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도 나왔죠.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엑시콘과 오키스전자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CXL 너무 어려워요. 이거 뭐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마감 시황 때 말씀을 충분히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게 이제 CXL의 구조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저 문과예요. 뭐 이거 정말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메모 CPU가 어떤 다른 쪽에 연결이 된 게 예를 들어서 ABC라는 세 명이 있는데 각각이 예를 들어 500리터 각각의 물병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목이 마르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각각의 500리터의 물병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이 500리터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500리터를 다 마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50리터만 마셔도 충분히 나는 목이 이제 덜 마르다, 괜찮다 할 수 있으니까 250리터가 남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750리터라 1000리터를 난 마시고 싶은데 목이 너무 말라, 500리터 모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자란 쪽은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마시고 남은 쪽에다가 야 빌려줘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쪽으로 물어보고 가져와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ABC 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500리터 세 개를 한 곳에 모아서 1.5리터를 한 곳에 물탱크를 놓고 ABC라는 사람이 빨대를 하나씩 꽂는 거예요. 1.5리터짜리에다가. 그래서 각각 한 사람은 500리터만 마시고 한 사람은 250리터만 마시고 한 사람은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750리터를 한 번에 마시는 거죠. 그러면 ABC가 서로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1.5리터 쪽에다가 그냥 바로 빨대 꽂은 상태에서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란 뭐 효율 같은 것들이 열 효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병목 현상이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용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CXL 관련된 메모리 쪽에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참 쉽죠? 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뭐 HBM 관련된 수율 향상에 대한 중요성 증가 분석에 대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HBM을 누가 하느냐 문제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HBM은 다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하이닉스도 하고 있고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수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율을 가지고 수익성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는 그 다음 시점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수율을 위한 검사 장비 역할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DS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서 샘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이별 전수 조사를 하면서 패키징 이후에 모듈 검사 영역까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DS투자증권에서 나오는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뭐 검사 장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식화 해놨는데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샘플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별 전수 조사, 그래서 패키징 이후에 모듈 검사 영역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검사 장비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테스트 일부 단계에서 국산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이런 장비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은 뭐다? 인텍플러스하고 펜트론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관련된 장비주로서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HBM 공급업체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업체들도 수익성 확보 주요 과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 크랙이라든지 다이 쪽에 크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웨이퍼 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함들이 생기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HBM은 연결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층을 쌓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함이 많아서 현재 일반적인 그 메모리 그 D램 같은 경우는 수율이 90%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지금 현재 수율이 시장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율을 높여야만이 수익성이 나온다. 이 부분에 방점을 대고 있고요. 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제휴사들이 많이 이제 HBM을 하게 되는데 캐파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는데 수율을 높이기 위한 검사 장비나 계측 장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층 단수가 또 늘어나면 공정 난이도 역시 또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율 개선이 더욱더 어려지고 HBM의 다이 페널티 감안한다면 수율 개선이 필수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HBM 관련된 수요가 작년 대비 182% 증가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H200과 B100을 출하합니다. 그리고 H200부터는 HBM3E가 탑재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B100부터는 HBM3E의 탑재 개수가 기존의 6개에서 8개로 확장되니까 개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검사 장비 관련된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펩트론이 아니고요. 펨트론입니다. 종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펨트론이 있고 펩트론이 있는데 펨트론이 이제 관련주로 이야기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HBM을 탑재하는 엔비디아와 AMD의 주요 AI 서버용 GPU가 나와 있는데 제일 그 표 쪽,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요. 예, 이 표에서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을 보십시오. HBM 관련해서 보시면은 뭐 H200과 B100이 있는데 그 앞단에 보시면 8 HBM3 스택스 이게 나와 있죠. 그 옆에는 H200 같은 경우는 6 HBM 3E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6개에서 8개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HBM 관련된 수요도 많아지고 아마 새롭게 나오는 제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B100부터는 이제 8개로, 기존에 6개에서 8개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SK 하이닉스도 아마 올해 작년 말 기준부터 올해까지 아마 캐파가 아마 2.5배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제 캐파 증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분기별 HBM 수요 추진과 관련된 장표입니다. 이걸 보시면 나오는데 제일 아래쪽으로 좀 내려볼까요? 엔비디아, AMD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분기별로 HBM 수요 추정인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QOQ, YY 관련해서 증감률이 나옵니다. 이 보면은 어쨌든 HBM 관련된 수요 증감률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24년 뭐 1분기, 2분기 보면 뭐 60%, 90%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HBM 수요가 엔비디아나 AMD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급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메모리 3사의 TSV 캐파 증설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3년 대비 24년이 많이 늘어나는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캐파가 좀 크게 추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좀 느리긴 하지만 사실 마이크론 캐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우리가 너무 우려를 할 만한 정도의 어떤 위협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른쪽 보시면 제품별 비중 추이 전망인데 역시 이제 HBM3E와 HBM4로 넘어가는 기준이 이제 24년부터 이렇게 25년 넘어가면서 HBM3E가 이제 굉장히 좀 포지션을 넓게 형성하는 부분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엔 결국은 HBM3E에 아마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HBM3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또 선점을 하느냐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뉴로모픽 관련된 AI 반도체죠. 이게 뉴로모픽,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또 영어가 무슨 뜻이야, 이게 과연.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능, 그러니까 뇌 구조와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의 AI 반도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단계 정도의 AI 반도체를 보는 건데 이 뉴로모픽 관련된 반도체 이 관련해서 오늘 이제 한국 연구진이 이와 관련된 세계 최초 개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팀이 이 관련해서 400mW 초저전력을 소모하면서도 0.4초 만에 거대 언어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상보형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분들을 삼성전자 28나노 공정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페스 아크 등의 일부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또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양하게 뭐 CXL, 그 다음에 뉴로모픽, HBM 등등과 관련해서 대부분 종목들 소부장에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은 하루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 빼고는 뭐 제약바이오 일부 빼고 그렇게 볼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도 진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틀란티스님 멋집니다라고 해주시는데 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서믹수님 보기 좋습니다. 이것도 저에 대한 칭찬인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힘을 주시면 더욱더 제가 기분 좋게 신이 나서 또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뭐 세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OLED가 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죠. 뭐 그래서 일부 이제 OLED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LCD는 이미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OLED 관련 쪽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형 OLED나 이런 쪽은 한국이 다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일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의 신형 그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프로가 일단 여기에 사용되는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전량 공급한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BOE 등과 포함된 뭐 중국 업체가 또 약간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들어오지 못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다 가져간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납품 규모는 총 850만 장이라 나왔죠.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금액적으로는 약 3조 9천억 정도, 약 4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업체가, 두 업체가 이제 양분해서 다 가져간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BOE 등의 중국 업체를 따돌리고 한국 업체가 이제 독식한 것은 아마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굉장히 이제 개화되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용 모니터 약간 대형 또는 중형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BOE를 제치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가져간다면 중국 업체의 추격을 또 따돌릴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분석되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아이패드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뭐 태블릿 PC 등과도 OLED가 시작되면 아마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새로운 스마트폰의 OLED의 시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 본다면 소재 쪽이라든지 이쪽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시초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아마 삼성이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아마 26년도까지 4조 1천억을 투입하면서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또 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LG도 8.6세대 라인 투자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리니까 LG는 다소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에서 이제 자금 이슈나 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늦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OLED 관련된 투자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오늘 뭐 윈텍이라든지 JMT FNS텍,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IT OLED 패널 출하량 관련된 지표인데요. 뭐 중소형 OLED 점유율입니다. 이 보시면은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BOE도 꽤 높은 편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는 BOE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OLED 일부 종목들이 오늘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애플 관련된 뭐 태블릿 PC, 뭐 아이패드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은 자, 그러면 반대로 오늘 좀 힘들었던 섹터가 있죠. 아이폰 이슈가 또 있었죠. 아이폰 이슈. 자, 그다음 사진을 좀 띄워볼까요? 아이폰이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현재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EU 쪽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이제 18억 4천만 유로, 그러니까 2조 6,7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또 부여받았죠. 더군다나 이제
이 지금 띄워드리는 이 자료가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 소식이 이어지면서 애플이 요즘에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애플 아이폰이 올 들어서 6주 동안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4%나 급감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판매량의 급감은 화웨이를 비롯해서 오포, 그다음에 비보, 샤오미 등의 중국 토종 업체들의 선전 때문인데 역시 이제 최근에 중국 로컬 업체들의 뭐 제품 퀄리티가 어떤지 저는 뭐 안 써봤지만은 중국 현지 로컬에서는 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6주 동안 스마트폰 판매량이 6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조금 덜 팔리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보이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이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23년이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24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비보도 어느 정도 잘 뭐 방어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화웨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약진을 했죠. 그리고 아너 같은 경우도 지금 약진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샤오미는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애플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포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여타 다른 섹터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일단은 애플이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6주간 중국 내 점유율을 본다면 23년과 24년을 좀 대비를 해보면 비보 같은 경우도 지금 19.2%에서 17.6% 좀 빠지긴 했지만 화웨이가 9.4%에서 점유율이 무려 16.5%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너 같은 경우는 14.8%에서 16.3% 그리고 애플이 19%대에서 15.7%로 대폭 이제 빠졌죠. 샤오미는 똑같이 갔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3년 대비 출하량 성장률을 최근에 본다면 화웨이가 무려 64%나 급증했고요. 아노가 2% 급등했고 그 다음에 애플은 24%나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애플 이야기하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뭐 우리들의 고민치죠. 대만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렇게 또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고밍치가 또 한마디 합니다. 24년 애플 출연에 대한 이전 시장 컨센서스는 2억 2천만에서 2억 2,500만 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됐지만 하향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전 예측치는 2억 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까지는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올해 시장 기대보다 나은 생성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뭔가 출시되지 못하면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애플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총,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총이 아마 엔비디아가 애플을 넘어설 가능성까지도 이제 고민치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애플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오늘 특히 이제 LG 이노텍을 포함해서 인터플렉스나 뭐 CPN 코리아 등의 일부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서 영원한 승자도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뭐 누가 또 이야기하기를 뭐 애플 걱정이나 뭐 연예인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애플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극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역시 뭐 애플도 AI 관련된 부분들을 뭔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역시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뭐 그들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쪽 관련된 뭔가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만이 애플도 좀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에 나올 텐데 뭐 크게 뭐 애플 걱정하겠습니까? 뭐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OLED 관련이라든지 애플 관련된 이슈도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뜸님, 부장님 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관련된 이슈를 여기서 이제 애플이나 OLED 관련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오늘 우주사업 본격화 관련된 민간주도 우주사업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뭐 방산과 우주산업은 역시 이제 좀 종목들이 같은 사업을 또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방산일지 아니면 우주산업 때문에 갔을지 이걸 뭐 조금은 혼재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일단 민간주도 우주사업 본격화 기대감이 이제 우주항공 쪽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음법이 일단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방산 계약도 굉장히 기대감이 또 높아지는 과정에서 오늘 일부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종목들도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게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주 산업과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요. 역시 이제 우주개발 산업은 뉴페이스 시대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결국은 예전에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결국 이제 민간 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확장이 되면서 뭐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누리호죠. 누리호 제작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에 결국은 국내 우주 산업의 규모도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차세대 발사체 관련된 부분들도 뭐 다수의 또 위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민간 기업의 자체 발사체라든지 그다음에 위성 제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시장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만 드리면 잘 안 들어오실 테니까 자, 사진을 먼저 띄워드릴까요? 용도별 위성 발사 비중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데 상업용, 그 다음에 과학, 국방,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굉장히 제일 컸죠. 그리고 상업용 그 위성도 어느 정도 뭐 비중을 표시했고요. 국방도 있지만 2021년부터 30년까지 추정을 본다면 역시 상업용, 민간 산업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엔 정부 주도의 이 민간 사업의 위성 사업들이 결국은 이제 상업용, 민간 사업자 쪽으로 넘어간다는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국방도 증가를 하겠죠. 아무튼 전체적인 시장 비중도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쪽으로 상업용 어떤 위성 발사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단기적으로 위성 분야가 국내 민간 우주 사업을 주도하고 2028년도에는 민간 발사 서비스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적으로 이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뉴리호를 비롯한 소형 발사체와 소형 저궤도 위성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주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을 민간 중심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우주 서비스를 일단 전반적으로 민간 사업 전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예정된 정부의 위성 사업을 고려한다면은 위성체 제작 분야의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줄까요? 지구 궤도상의 인공위성 수추입니다. 야,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발사체 이렇게 띄워가지고 우주에서 아마 지구를 사진 찍으면 온 우주 지구 상공에 발사체만 엄청나게 아마 올라 있지 않을까? 발사체만 엄청나게 상공에 띄워져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해볼 정도로 이렇게 발사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구 궤도상의 인공위성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전 세계 위성통신 시장 규모 전망인데 역시 이제 그 다음 도표를 좀 띄워주시죠. 보시면은 네, 왼쪽 보시면은 파란색 쪽에 통신 사업 분야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역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제 시장 전체적인 규모가 이렇게 전 세계 위성 통신 시장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스타클링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스타링크죠. 기업 가입자 수 추이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원웹이라든지 뭐 그런 쪽도 민간 사업자 부분 관련된 위성 관련된 발사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단기 호흡이 아니라 중장기 호흡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갈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등등과 같은 뭐 셀렉트아이 관련된 종목들도 인테란 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국가 R&D 예산 증액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개별 R&D를 묶어서 혁신 선도형 협의체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R&D 투자 방향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아, 목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국가 R&D 예산 증액이 가운데 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D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혼자 하다 보니까 목이 가끔씩 이렇게 메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D 예산 증액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주항공 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댓글창을 좀 보니까 어느 한 분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왜 박근영 부장님이 왜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매일행복님 왜 박군형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마 최근에 아마 저 관련된 자료를 보신 것 같아요.
왜 박근영인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시황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래서 시황제로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불러주시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박근영인지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닥터복님, 당장 부장님께 물을 제공하라. 예, 물 있습니다. 한 잔 마셨고요. 이지우님, 지유리님, 물 드시면서 하세요. 예,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코코르님, 박 부장님 한숨 돌리고 하세요. 말씀 주셨고요. 더감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탄여울님, 혼자 하는 건 무리 데스. 무리는 아니에요. 목이 갑자기 잠겨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죠. 이제 마무리 마지막,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에린케이님, 쓰러지시겠어요? 안 쓰러집니다. 안 쓰러져요. 자, 마지막 이슈가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오늘 좀 양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게 해외 쪽에서 나왔는데, 테슬라 어제 주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공장의 생산 준단이 나왔는데요. 장중 5%까지 빠졌고, 종가가 한 3% 정도 빠져서 끝났나요? 이게 테슬라 좀 어저께 모양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해외 외신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영어 잘 아시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독일 공장 쪽에 인근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로 도시 일부 지역에서 전력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테슬라 공장도 가동 중단이 됐고요. 최소 다음 주 초까지 독일 공장이 가동 중단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뭐 테슬라가 독일 공장 쪽에 이 100만 도로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하고 현지 주민들 사이에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이게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추정컨대 일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아마 좀 방화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 기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쪽에 테슬라 쪽에 일단 반대하는 쪽에 현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테슬라도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제 방화와 상관없이 일부 이제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AI 칩들이 쇼티지지만 25년 넘어가면 전력 변압기의 쇼티지가 나온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동안 지금 전선 변압기 이쪽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도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화를 통해서 일부 이제 그 베를린 쪽에 독일 공장 쪽에서 아마 일부 전력도 끊기면 그런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보시면은 미국의 BEV 차종별 월갈 판매량인데 차종별 판매량 보지 마시고요.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1월달 넘어가면서 약간 판매량이 좀 주춤한 모습이 보입니다. 확실히 좀 미국 쪽도 좀 주춤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중국과 그 다음에 유럽 쪽의 차종별 월간 판매량 이 보시면은 중국도 꺾이고 있죠. 일단 1월달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월간 판매량. 그리고 유럽 쪽도 차종별 월간 판매량, 차종별 보지 마시고 막대 그래프 자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유럽 공이 1월 달에 굉장히 판매가 좀 급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어떤 계절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유럽 쪽은 지금은 보조금이 상당히 좀 중단된 상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은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소 중국 쪽의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정도로 중국 쪽이 격화될 정도로 지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걸 갖다 수출 쪽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싼 어떤 물건들이 또 많이 나가는데 유럽은 또 보조금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판매량이 조금 주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UBS 쪽에서 나온 이제 IB 글로벌 리서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리아 EV 쪽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UBS 쪽에 이제 리서치 자료를 본다면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UBS의 자체적인 판단인데 이제 선호도가 어떻게 되느냐 관련해서 보시면 삼성 SDI 쪽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SK IT 그 다음 선호, 그 다음에 LG 화학,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순서대로 지금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삼성 SDI를 48만 5천 원 목표주가 매수 의견을 냈고요. 에코프로 BM은 16만 원 매도 의견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UBS 쪽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다소 조금 보수적인 또 리포트가 나왔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나마 셋업체인 삼성 SDI 쪽으로 선호를 한다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은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조금은 최근에 쉽지 않은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이제 리튬 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다가 선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현물 가격은 10만 위안 위에서 조금은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선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가 한 2, 3일 정도 지금 다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가격과 리튬 가격의 현물 가격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다가 그 스프레드가 다시 좀 축소되면서 다시 조금 더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의 바닥론에 대해서 힘을 받다가 좀 더 주춤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최근에 다시 한번 현물 가격의 반등세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약간의 보수적인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이런 입장에서 약간의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도 섹터로 좀 나가기에는 2차 전지가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견지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평소 앞선 이틀보다 오늘은 조금 전달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 드릴 모습들, 오늘 저희 방송 봐주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I see you.